네,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 심판, 국민들이 오는 40 총선에서 종이 짱돌을 들어주십시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분입니다. 조국 혁신당 인재영입 1호 신장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신장식입니다. 그 수석 대변인이면 그 올라갔어요. 밑에 또 대변인이 또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뭐 밑에라기보다는 대변인 역할을 하시겠다고 본인이 스스로 손들고 들어오신 분이 계셔서 대변인 엊그제 임명을 했는데요. 예. 한겨레 부편집장을 하셨던 김보엽 기자. 김보엽 기자. 예, 잘 아시죠? 예, 정치부 기자도 꽤 하셨기 때문에. 예, 오래 하셨죠. 방송 예. 출연도 좀 잦으셨고 했는데. 머리도 굉장히 하얀.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김보엽 기자가 들어오셔가지고 대변인을 맡아서 본진을 지키고 계시고요. 저는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방송하고 이렇게 역할을 좀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정당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면 처음에는 본인들이 그냥 본인들 돈으로 막 돌아다니는 거죠. 이게 뭐 맞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창당준비위원회에서 정당 공식적으로 등록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창당대회는 했지만 창당대회까지 회의록까지 다 첨부를 해서 선관위에다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당 등록증이 나와야 그때부터 계좌, 또 그다음에 돈 쓸 수 있는 뭐 이런 여러 가지 통로가 열립니다. 후원 계좌도 그때부터 가능하고. 후원 계좌는 창당준비위원회 때부터 할 수 있어서 오히려 후원 계좌는 열렸는데 예. 실제로 정치자금을 공식적으로 지출하는 거는 정당 등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치자금 지출이 안 되는 거군요. 예, 돈은 들어오는데 창당준비위원회 활동에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 다들 각자 알아서. 네. 예. 뭐 좋은 날에 오겠거니 생각하면서. 예, 상근 하시는 분들 급여 체계가 어떻게 되나요?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지금 저 어떤 계기로 근데 가신 거예요? 조국 혁신당은? 저는 뭐 사실 그 출마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출마 당했다. 예. 예. 왜냐하면 정말 그냥 가만히 뒀으면 조국 그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 사람은 학교에서 학생 가르쳤을 거고 그렇죠. 저는 지금도 마이크 앞에 있었을 겁니다. 예. 뭐 언젠간 정치를 할 수 있겠다. 과거에 저도 뭐 정치 플레이어로 뛰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진보 정당에서 언젠간 정치를 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죠. 그 생각까지 안 했다라고 하면 뭐 거짓말일 거고요. 근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1월 11일 날이 지역구 출마를 하기 위해서 사퇴해야 되는 공직자 사퇴 시한이었고 네. 방송 진행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강남 쪽에 우르르 공천받고 있는 TV조선 신동국 앵커라든지 그렇죠. 이런 분들 전부 다 신동국, 박정훈. 예, 네. 작년 12월 달에 전부 다 사퇴 회사 그만두셨잖아요. 뭐 그러면서 뭐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어쨌든 우리는 순장조가 되더라도 MBC에서 8월 9월 달까지는 방송을 할 수 있다 적어도. 그러니까 MBC의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진이 교체되는 시기니까 교체가 되면 KBS처럼 탑다운으로 위에서부터 그렇게 쭉쭉쭉 날아가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가 그래도 그때까지는 제작진이랑 우리가 순장조가 되더라도 9월 달까지 진짜 열심히 해보자. 나 MBC 옆으로 이사한다. 당신들도 같이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방심위의 이 뭐 좀 무도한 압박 때문에 MBC에 부담을 줄 수 없어서 제가 2월 8일 날 그만뒀고 그 이후에 실제 1월 말에 하차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2월 8일 날 마지막 방송을 했는데요. 그 부분을 전후해서 조국 대표가 만나자. 그래서 만나서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가. 조국 당신은 신당이었죠. 조국 신당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기동할 것인가. 다른 정치 세력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등에 대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두 분이 일치했습니까? 굉장히 많이 일치했습니다. 처음부터. 예, 일단 처음 만나서는 이 당이 지향하는 가치가 뭐냐를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노회찬 대표의 제7공화국을 이야기했고 조국 대표는 본인이 DK 눈물이라는 책에 썼던 사회권이 보장되는 선진국주의가 이게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게 그거죠. 예, 같은 얘기입니다. 노회찬 대표도 비슷한 이야기인 거죠. 예, 뭐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한 진보의 미래에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유러피안 드림. 다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이제 사회권이 보장된 그런 자유민주주의가 선진복지국가로 가자. 선진복지국가로 강소복지국가로 가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굉장히 쾌속선처럼 전투정처럼 움직이는 기민한 강소정당으로 가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제 정당과의 관계, 다른 정당과의 관계에서 민주당과 합당하지 않는다.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합당은 안 한다. 예, 연대연합 정치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합당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진보 개혁 정치의 왼쪽 날개를 재건하자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조국 대표께서 제가 없는 뉴스아이킥에 나가셔서 첫 인터뷰를 라이브 인터뷰를 하셨는데 거기서 정의당을 대체하는 진보적 강소 정당을 지향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정의당을 대체하는. 딱 워딩이 그랬습니다. 사실은 노회찬 심상정이 있었을 때 정의당이 뭐 그 정도의 역할을 하고 그 더 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순식간에. 네,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도 좀 안타까운 점들이 많은데요. 정말 좀 잘했으면 좋겠다. 특히 저는 정의당 보면 본인의 신념과 이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없이 정치할 수 없죠. 그런데 정치적 객관적인 수치 분석을 넘어서서 저는 국민들의 마음의 지도를 잘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의 마음의 지도 안에 정의당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 이런 걸 좀 들여다봐야 되고, 지금 국민들의 마음의 지도 안에 어차피 정치는 이성과 감성이 같이 결합된 종합 예술의 영역이거든요. 국민들의 마음의 지도 안에 본인들의 정의당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고, 국민들의 마음의 지도 안에 지금 윤석열 정권이 조국 혁신당이 각 정당들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를 봐야 국민들에게 귀 기울일 수 있고 국민들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국민들의 마음의 지도보다는 본인들이 가야 할 이념의 지도만을 나침반 삼는다면 엇나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 면이 사실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민주당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정책들이나 어떤 방향성에서 궤를 같이 할 겁니까? 특히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 그쪽이 이제 가장 크겠죠. 아무래도. 가장 크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서 첫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4월 10일은 심판의 날이다. 심판의 날을 함께 준비하자. 이게 무슨 굉장히 종교적이네.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4월 10일 총선의 가장 중요한 전선이고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정치 세력에 대한 선택의 기준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더 기동적이고 빠르게 전투적으로 움직이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서 공유하는 점이 있고 기동 방식에서는 이미 저희들은 창당 전부터 또 창당을 할 때도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검찰 독재 조기 종식. 네, 실질상 사실상 조기에 종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도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정치적 비전과 언어를 구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진영 전체가 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워낙 큰 정당이니까. 이런 면에서 같은 전선에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